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줌을 깔아놓으면 가입을 안 하니까 지금 아이디가 가입을 했는데 A 이제 비트코인 먼저 스코어 차트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게 가장, 스코어 차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추세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대선 앞두고 막 종목들이 다 상승을 타. 엄청 상승을 타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격이 나요. 이렇게 하방으로 기본적으로 이격이 나는데 얘가 이미 상승 추세를 너무 탔고 상승 추세를 너무 탔고 이러다 보면 옆집에서 코인 거래 안 하던 사람도 올라타요.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가 아무리 이렇게 하방을 가리킨다고 해도 쉽게 얘가 이렇게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대선을 앞둔 그때 올랐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방으로 파란색 선이 하방으로 예측을 해도 슛 태우시면 안 돼요. 슛 태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막 대선도 다 끝났어. 이제 뭐 딱히 호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얘가 어 하라 그래. 이 빨간색이 쫙 빼요. 쫙 빼고 이제 하락 추세가 심하게 올 때가 있어. 또 하락장이죠.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왔다. 그럼 이 파란 선이 위로 가요. 이렇게 상방으로 예측을 해요. 이렇게 상방으로 예측을 하면 지금부터 롱이구만 이러고서는 롱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추세에는 추세대로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힘이 너무 들어간 하락 추세야.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숏 잡는 게 가장 좋고, 힘이 굉장히 들어간 상승 추세야. 그러면은 그냥 롱 잡고 수익 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장이 상승, 하락, 횡보,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일주일은 상승, 일주일은 하락, 한 2주는 횡보예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 트렌드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깨졌어요. 상승 구간이 좀 오래 가고, 하락 구간이 오래 가고, 횡보 구간이 좀 조금은 짧은 분위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장은 매달, 매해 되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랬을 때 오랜 시간 그래도 좀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상승을 비트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정받는다고 스코어 차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이만큼 하락을 할지 말지는 1주 차트까지 보셔야 돼요. 1주 차트에서도 여전히 또 얘가 무조건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지 1주 차트까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주 차트에서 실거래는 요 선에 와 있고, 실거래선은 여기 와 있고, 파란 선이 아직 11만 선 정도 가리키는 선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 갈 수도 있고, 얘가 이 금액을 도달하지 않고 이대로 다시 하락 추세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내 관점을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고정시켜 버리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데 일주에 어쨌든 고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얘가 하락을 바로 이 차트가 말하는 선까지 바로 하락이 아니라 조금은 또 올리다가 내릴 수도 있고 이 차트가 말하는 선을 내리다가 다시 이 고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비트는 조금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주 차트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3주 차트, 이렇게 3주 차트 띄웠거든요. 3주 차트 띄웠는데, 3주 차트 파란 선이 만약에 이렇게 밑에 있으면, 파란 선이 아래쪽에 있게 되면, 이거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1주 차트에서도 고점이 남아 있었고, 3주 차트에서도 이렇게 고점이 남아 있어요. 고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점이 남아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비트의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알트는 아무리 하락한다고 예측을 스코어 차트가 하더라도 이 비트 따라서 올라가거나
비트의 상승 때문에 알트들이 횡보를 하거나 딱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따라서 올라가거나 요렇게 해요. 그래서 알트가 하락한다라고 스포 차트가 나와 있는 걸 들어가더라도 비트가 이렇게 상방을 나타내면 숏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롱을 잡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 자체도 지금은 롱 추세이기 때문에 롱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트를 먼저 해석을 하고 비트가 중요해요. 비트가 상방이 남아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숏 잡는다던가. 왜? 내가 들어갈 애가 S2에 S야. 그래서 저는 숏 진입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물리는 이유가 이런 비트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얘랑 내가 들어갈 애랑 연관지어서 스코어 차트를 보는 게 스코어 차트 가장 정답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스코어 차트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 스코어 차트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제를 기점으로 스코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이렇게 고점이 남아 있었고 비트가 이런 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가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러면 비트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진입을 공진입 들어가기에 괜찮은 종목을 찾는 거예요. 굳이 쇼진입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롱진입이 괜찮은 종목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리플이나 다른 종목을 다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좀 시가총액 높은 애들을 위주로 봤는데 롱 들어가기에 괜찮은 애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더 같은 경우에 어제도 약간은 하방을 스코어 차트가 하방을 나타내고 있었고 앞쪽으로 살짝 상방이 남아 있는 상태였어. 근데 비트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비트가 오를 때 이더도 당연히 오르겠지만 비트가 횡보를 하게 되면 이더가 게다가 조금 더 힘을 내기도 해요. 여러모로 이더는 오를 일만 남아 있기는 했어요, 어제. 그랬을 때 이틀 안에 얘가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이틀 안에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무조건 슛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처럼 비트가 오를 거라서 이더도 롱으로 포지션 내지는 현물 진입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롱 진입해야겠다. 현물로 진입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제 이렇게 시그널을 보면 L의 L2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캔들이 이 고야 라인 그리고 고야 라인에서 놀고 있고 지금 빨간색 다 매수 이제 구간으로 돌입이 되는데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1차 진입 고야 라인에서 1차 진입. 근데 놓쳤어. 내 거 안 태웠어. 근데 여기서 짜잘짜잘 캔들이 이렇게 놀고 있죠. 그랬을 때 요 캔들에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 캔들에. 들어가서 수익 구간 나오면 떨리면 그냥 요만큼 먹고 나오시는 거고 버틸 수 있으면 정고점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50% 매도 50%는 조금 끌고 가보는 거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스코어 차트를 일단 기준으로 비트가 일단 상방이 남아 있고 이더도 상방이 좀 남아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현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면 좋은가? 이틀 상간에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되게 드라마틱한 이격이 아니에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이격이 아니고 일주를 이더를 봤을 때 상이 되게 남아있지 않아요. 일주 상간에 또 이더는 올라갈 여지가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이더를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일단 오를 것 같아. 이더는 롱이 괜찮아라는 롱 포인트에 이제 타격이 잡히는 거예요. 타점이. 숏보다 롱으로 진입을 해야겠다. 근데 뭐야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진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SR 기능 켜시고 현재 얘가 1차 도달을 했거든요.
1차 도달을 해서 현물 있으시면 살짝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 트렌드 하단에 맞았어요. 트렌드 하단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도 지금 SR 바이오원과 트렌드 하단에 이렇게 맡기는 또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 하단에 맞았고 바이원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 1차 진입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고 그리고 나중에 얘가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빠지죠. 그래서 2차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조금 차트를 보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아라고 하면 지지선을 조금 더 그려가지고 그려서 여기서 3차 그리고 나서 여기 4차, 5차 이렇게 시드를 5군데로 다 나눠 놓고 현물을 진입하게 되면 전혀 위험도 없이 몇 차까지 내가 1차, 2차만 데리고 수익 구간이 될 수 있고 1차, 2차, 3차 다 잡힐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잡히게 되면 어쨌든 수익 구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이 구간에 그냥 예약 걸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더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고 진입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스코 차트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트가 약간의 상방이 남아 있고 상방을 갔을 때 그때 또 바뀐 스코어 차트 가지고 해석을 다시 또 해야 돼요. 올랐을 때. 그럼 리플을 가지고 볼게요. 비트가 굉장히 상방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리플은 하락한다라고 지금 되게 오랜 시간, 이틀째 지금 하방을 예측을 하고, 근데 이틀 동안 이렇게 하방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하방이었어요. 17일 0시부터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거 보고, 나 지금 당장 숏 했으면 물렸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를 너무 많이 탄 애들은 스코어 차트가 하방을 가리키더라도 쉽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횡보 이격으로 조금씩 내려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고점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방에 내려오기가 개미들이 많이 올라탔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났고 얘가 아직도 여전히 이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거.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이격을 유지했고 하방을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힘을 뺄 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격을 본지 이렇게 초반이면 얘 아직 힘 빼려면 멀었나 보다. 횡보하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정도 횡보를 했다. 그거는 이제 힘을 많이 얘가 이제 뺐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주 차트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틀 상간 조금 하락했어. 1주 상간에도 하락을 예측은 하고 있으면 많이 찍었고 고점을 많이 찍었고 이 고점은 상승세가 이미 탔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고점 다 찍었네. 지금부터는 하락이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많이 흥에 겨워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정고점을 다 탈환시키고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에 무게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숏은 이렇게 스코어 차트에서 이격 난 것 가지고 무조건 숏 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성질이 나가지고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숏이 아니라 하락을 할 건데, 하락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 나는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캔들 시그널이 적어도 S2로 바뀐다던가, S2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캔들이 아주 완전히 보야라인 밑으로 안착이 돼서 보야라인이 살짝 추세가 이렇게 바뀔 때 숏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10,000달러 패키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차트 켜시고 1번 캔들 누르시고 보야라인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차트에서는 내가 진입을 해야겠다.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얘가 쭉 빠져주면 수익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아직 상승 추세라고 말하는 파란색 캔들이에요. 이런 구간에 내가 숏을 진입하겠다는 건 욕심을 넣은 거고 위험 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SR 켜져서
셀선에다가 분할 매수, 쇼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전고점이 다 뚫려서 셀도 없어요. 이런 애들은 쇼 진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는 쇼 진입을 그럼 언제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 시그널이 S2로 바뀌던지 파란색 캔들에서 빨간색 캔들로 바뀌었을 때 빨간색 캔들로 바뀔 때 쇼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캔들이 떠가지고 두 개 정도 내리다가 다시 얘가 상승세를 타고 파란색 캔들이 떠줬다. 그럼 바로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셔야 돼요. 파란색 캔들이 떴다. 그럼 손절하고 롱으로 진입. 빨간색 캔들이 그래도 좀 유지를 해줬다. 그럼 여기서 수익 보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좀 명확해지면 고야 라인을 만났을 때 다시 쇼 진입. 이렇게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옐로우 선을 켜서 교차가 안 돼서 나는 쇼다. 교차하면은 그저 들어가도 되죠. 네, 교차했을 때 들어가시면 네, 되고, 아직 교차를 이제 얘가 교차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얘가 교차를 어떻게 할 거냐면, 노란색 선이 여기서 요만큼 조금 더 올라가줄 거고, 핑크 선이 요렇게 요만큼 할 거예요. 그럼 교차예요, 요게. 여기서도 분명히 얘는 횡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 교차가 남는데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이렇게 하다가 내릴 수도 있어요. 교차가 났음에도 그래서 교차 가지고 내가 뭔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차가 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교차 요거를 처음에 알아본다는 건 어려워요. 여기서 교차 되게 붙어 있어요. 얼마 수익 안 나죠. 이런 것처럼 교차를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캔들 색깔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간색 캔들 뜰 때까지 쇼 진입하지 마시고 지금 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도 나는 만약에 지금 롱 진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 조금 수익이 나던 본절로 나오던 여기에서 그냥 해결 보시고 여기서 추세가 명확하게 나올 때 롱을 진입하시던지 숏을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저는 이게 만날 것 같아서 밑으로 거미줄로 네네. 롱으로 잡아놨어요. 네, 네. 그래서 얘가 하나만 걸렸어요. 어느 부분이 더 위험하지 않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SR 한번 켜드릴게요. SR을 10,000달러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밑에서 프리미엄 차트에서 SR을 이렇게 켰는데 이미 정고점이 뚫려서 얘는 셀 타임이 이렇게 불안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다 뚫어버리면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핸드 시그널이 여전히 L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2를 유지하고 있고 RSI 롱이기 때문에 롱 진입에다가 조금 힘을 준다고 하면 얘도 지금 여기가 롱타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얘가 다 뚫고 내려오던데요? 라고 당연히 뚫고 내려올 수 있어요. 뚫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 바이 3, 4, 5까지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드 분배를 해놓으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불안해서 10%, 10%, 10% 그리고 나서 쭉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지선은 일단 처음에 그어 놓는 거예요. 지지선 그어 놓고 뚫리는 거 확인하셔서 시드 분배해서 들어가시면 위험하지 않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hit물은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리플 이렇게 고점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1차는 나는 좀 불안해. 그러면 여기 패스하시고 현물에서 여기. 근데 나는 나놓고 가는 거 불안해. 그럼 현물에서 지금 바로 사시고 100만 원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200만 원 사시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더 빠지면 여기서 500만 원 태우시고 이렇게 해서 시드 분배해서 현물 매수하시면 수익 보는 게 금방 한 번만 거래해도 수익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업비트로 가서 가격을 찾을 때요. 그 봉의 밑에 부분을 봐야 돼. 위에 부분을 봐야 돼요. 거기 업비트는 파란색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가 좋은 거죠. 지금 업비트에서 하는 거 보시면 지금 바이원에 음. 바이원에 업비트 가서 사시려는 거예요. 맞죠?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바이원에 내가 업비트에 가서 살 건데 바이원이 이 캔들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생겼어요. 여기 얘네들 끝이죠? 그러면은 업비트 가서도 끝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업비트 그러니까 그 가서 캔들의 밑에서 사라는 네. 얘기죠? 지지선은 밑에인 거예요. 모든 알겠어요. 지지선은 아래 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 꼬리에서 사시면 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바이가 말해주는 부분. 여기 꼬리, 이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꼬리 위에서가 아니라 꼬리 밑에서. 끝에서. 네, 꼬리 끝에서 이렇게 사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기본이 비트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트가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숏포지션 무게를 두시고, 비트가 상승을 할 것 같으면 롱포지션에 힘을 주시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롱 잡을지 숏 잡을지, 그 부분을 잡는 부분에서. 근데 하나도 안 맞던데요 라고 하시는 부분은 캡처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요. 왜 안 맞는지, 놓치고 가는 게 뭔지, 그런 거를 보여드려야 되고, 네. 배우려고 하는 게 네네네. 기다렸다가 3주 차트 정도 봐서 네. 선물 들어가려고. 현물 들어가시려는 거죠? 네. 근데 네. 그러면은 리플은 사실 얘랑 따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걔 꼴통이야. 봤더니 3주 차트에서는 이제 뭐 한 2에서 3달러 정도까지 간다고 나와 있긴 해. 그래서 그쪽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까지 맞는가? 네.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3차트 제가 리플 3주 차트 보고 지금 현물하시는 저 파트너분들 많이 있으신데 현물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주 차트를 두고 현물에서 거래를 하셔도 좋고 1주 차트 가지고 현물에서 거래하셔도 좋아요. 저는 1주 차트 가지고 많이 왜냐면 3주를 놓고 하자니 어, 내가 이거를 확인하려는 것조차도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확인을 자주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확인을 늦게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3주까지는 제가 하겠지만 1주 차트 가지고 현물 거래를 하셔도 나쁘지 않고 1주에서는 2.5달러, 그 다음에 2달러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2달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시드를 가지고 현물 거래를 해야겠다. 리플을 사야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50만 원,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0만 원, 그리고 시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배를 이렇게 스코어 차트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2.5달러 나왔고요. 응, 2.5달러 나와 있고, 2.5달러.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이제 2.3달러. 예를 들면, 대충만 해놓는 거야. 그리고 2달러. 요렇게 세 가지의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야. 세 가지의 금액이 나오고, 이 세 가지의 금액을 내려오셔서 프리미엄 차트, 내지는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1주 걸려서 2.5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5달러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2.5달러 부분 첫 번째 지지선, 여기, 캔들이 엄청 모여 있죠. 요거는 조금 차이 나는 건 현물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하나 그으시고, 그러니까 2.3달러 부분이 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2.3달러는 어딜까라고 해서 요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요. 그럼 여기 꼬리들, 요 꼬리 이렇게 했더니 2.33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사도 되나 보다. 그럼 더 빠져? 더 빠지면 2달러도 보이던데, 그럼 2달러는 어느 지지선이 있지? 이렇게 땡겼는데, 요런 지지선 나오죠. 꼬리. 여기도 그어놓고, 많이 그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그어도 상관없고,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제 현물로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나는 얘가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요거 기다리자니 자꾸 난 놓치고 가는 것도 너무 많아라고 하면, 이 여기에서 SR 기능 켜셔서 조금 더 분배를 짧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도 참고를 해서 지금 바이 원투 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서 지금 당장 사셔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시드 분배를 하면 내가 1,000만 원 다 태우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지만 500만 원 다 태우지 못해서 속상할 수 있지만 제일 안 된다라는 거. 시드 분배가 자동으로 둘레,
여섯 종, 여섯 개의 시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스코어 차트에서 대략적인 금액만 뽑아서 그 금액의 지지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업비트로 가셔서 업비트에서도 지지가 되는 선에서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사항 혹시 있을까? 빠질 것 같아요. 네?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걸 아무도 모르지. 근데 모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 판단에는 기준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금액은 바뀌는데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가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언제 내려오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슈가 있잖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타버리면 엄청 개미도 많이 꼬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예측하는 선들을 다 벗어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도달은 했지만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얘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물이니까 이런 데다 그냥 걸어. 네. 지금 근데 3주 지금 2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 이제 예측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자니 내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1주 차트까지 1주, 3주는 참고만 하시고 1주 차트 띄워놓고 요 금액에는 일단은 걸어보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주 정도 차트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 확인이 빨라요. 3주에다가 걸어놓기에는 사실상 오늘 앞에 11일, 12일 가리키는 데는 하루 이틀 되면은 여기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서버 이렇게 밀려나죠. 밀려나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밀려나면은 실제 저점은 14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뭔가? 얘가 또 이렇게 여기 밀려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그럼 저점 또 이쪽 없네요. 가서 뭐 그쵸. 그럼 저점 없겠네요. 그럼 이쪽가 저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이게 지워져 봐야 알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가고 더 저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건 뭐 응, 데이터가 쌓여야 응, 되니까. 그 순간에 데이터가 예측하는 거랑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근데 얘가 지금 여러 번 요 구간을 예측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지금 우리 사이부는 이번에는 좀 100만 원, 100만 원. 그때도 500 태우라고 했잖아요. 아, 있는 돈 좀 가지고 해. 그때도 500 제발 좀 태우라고 부자 했는데, 돼. 근데 또 아직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50, 50, 50 뭐 이렇게 걸어 놓는다던가 한번 요 부분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한번 걸어 놔 보시고 수익 보면 수익 인증해 주시고 스코어 차트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매번 틀려요, 매번. 세 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종목, 지금 이 팬들 종목을 다른 파트너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저도 이제 스코어 차트를 보게 되는데 하락을 할 거래요. 다 똑같죠? 하락을 할 거래요. 이틀 안에 하락할 거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상승세가 괜찮았잖아요. 괜찮았, 괜찮았고 남아 있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주 차트 한번 볼게요. 상방이 굉장히 남아 있었던 종목인데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3주로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었고 어제는 부분에 있었어요. 빨간색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요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저점이에요. 그죠? 저점이고 올리더라도 최하 요까지는 올리는 거예요. 제 예측에는 어제 예측했을 때. 이 선이 만약에 이 파란 선이 여기까지 삐져나와 있었으면 저는 얘를 롱 진입을 바로 시드를 막 태우진 않아요. 근데 얘가 예측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려는 제 타점이랑 되게 많은 큰 차이가 없고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롱 진입을 들어갔고 수익 구간이 나와서 아직 포지션 유지 중인데 이제 비트가 좀 조정받을 것 같으면 이제 익절, 반 익절은 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리플이나 비트랑 얘가 차트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와 있는 선이 얘가 예측한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면 롱 진입을 조금씩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던, 만약에 이 종목도 그냥 아무 종목 제가 이제 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게 어려운데,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예요.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고, 일주상간에도, 이렇게 보면, 일주상간에도 얘는 하락을 할 건데, 고점을 찍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락,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볼까? 그래서 3주 차트까지도 그러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모든 확인 절차가 딱 맞아 떨어져요. 현재 위치는 여기, 현재 위치는 여기, 얘가 계속 예측했던 부분이 여기예요. 요 부분. 고점이 돼봐야 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얘가 올렸고,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스코어 차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렇게 아까 팬들이랑 지금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 다른 스코어 차트인 게 얘는 파란색이 밑에 위치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얘는 하락의 가능성도 더 많은 아이고, 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이미 위치가 저점이었던 거예요. 빨간색 위치가. 근데 세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위치가 상방에 있고 하방에 위치한 파란색이 훨씬 많아요. 이러면 이런 애들은 찜찜하게 무조건 롱하게 불안하다라고 보셔서 이렇게 뭔가 하락의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 S1 떴죠. 이러면 얘는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방에 위치해 있는 스코어 차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 빨간 캔들 안 떴어요. 스마트 차트에서 아직 빨간 캔들 안 떴고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는 빨간 캔들 뜨는 거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나거든요. 빨간 캔들 뜨고 들어가도 되고 얘가 지금 아래 아래쪽 RSI 시그널은 S, 캔들 시그널이 또 S가 떴지만 캔들 자체가 빨간색으로 안 떠서 저는 지켜보는 거 얘는 얘가 횡보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차트로 내가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빨간 캔들 뜨면 이제 숏진입을 하는 거고 프리미엄 차트로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S1으로 바뀌었어요. L가 스코어 차트도 하방인 게 너무 되게 강력해. 그러면 진입을 하는 거에 힘을 실을 거고 그 타이밍을 기다렸는데 L2에서 S2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조정받는 이 캔들의 절반 뭐 내지 이렇게 숏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를 기반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되게 어려운데 매일매일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어야 내가 얘를 확신을 해요. 어느 날은 얘가 안 와요. 근데 10번 중에 7번은 오고 3번이 안 오면 승률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7번의 확률을 확인하려면 매일 이 스코어 차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고점을 세타 같은 경우는 많이 왔다. 이제는 슛 준비하는 게 낫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방에다 좀 힘을 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같은 스코어 차트라도 이렇게 해석이 빨간색이 어디 와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2일 차트, 그 다음에 1주 차트, 3주 차트는 보시고, 타점을 잡을 때는 내가 현물에서 잡아야겠다. 그러면 1주 차트를 힘을 많이 주셔서 보시는 게 제일 승률이 좋아요. 한 주에 2번 정도는 현물에서 거래가 되려면 1주 차트를 참고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주 차트로랑 2일 차트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하락에 더 이렇게 무게가 실리죠. 지금 팬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데, 아까 제가 3주 것도 같이 볼게요. 3주에서는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상방으로 간다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응, 응, 응. 그럼 1주 차트에서 4불 밑에서 사가지고 기다리면 5불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다. 네네네네. 지금 여기서 되게 많이 예측선이 여기서 많이 놀고,
여기서 놀고, 여기서 놀아요. 지지 저항 부분이 보이시죠? 네. 요렇게 그림을 그냥 크게 그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놀아. 그리고 현재 위치는 여기야. 그러면 이 부분에 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와 있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얘는 올라갈 여지가 힘을 주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안전한 거래는 여기서부터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사시는 거다. 여기 매물대가 여기 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간과하지 않고 이 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스코어 차트를 봐야 익숙해져요. 많은 스코어 차트를. 그래서 요 종목을 또 보게 되면, 세타 토큰을 보게 되면, 현재 얘는 빨간 선이 여기 와 있고, 매물대를 그려드릴게요. 아까 그 매물대는 되게 촘촘했는데, 이 매물대는 거의 여기서 지금 박스권은 여기에요. 이 박스권이고, 내가 박스권을 그렸는데, 그 박스권 상단에 와 있죠. 네.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는 세타죠. 얘는 요만큼 이거 나면 하락의 정도로 높은 종목이다라고 해석하고, 나는 조금 얘가 요거 먹자고 들어가자니, 내지는 하락을 준비하자니 걸려. 그럼 이런 건 포기하고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좀 하락의 여지가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리미엄 차트를 내려오니 S1이야. 그러면 쭉 들어가시는 거야. 스코어 차트가 하방에 많이 위치해 있었고 S1으로 바뀌어줬어.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의 절반에다가 숏 준비하시고 숏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보야 라인. 그렇게 숏 들어가도 되는 종목. 스코어 차트랑 연결 지었을 때 이렇게 된다. 질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거래를 손해를 보던 손실을 보던 내가 얘를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최하 하루에 2번은 하셔야 돼요. 안 까먹어야 돼. 얘에 대한 믿음이 안 되는데, 맞았네. 어쩌다 맞았겠지. 내일, 모레, 글피 뒤에 또 맞았어. 맞았네. 어쩌다 맞았겠지. 그걸 1년 내내 어쩌다가 돼요?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얘를 믿고 얘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얘를 확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얘가 어느 날은 틀려요. 근데 그럼에도 얘를 믿고 가야 돼. 7대 3이라는 7번의 승률과 3번의 실패. 만약에 그 3번의 실패가 손실이 작게 하고 7번의 승률은 높게 하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3번의 실패도 줄어요. 스코어 차트는 이렇게 되고 제가 그래서 스코어 차트를 이제 나는 너무 초보야. 추세도 잘 모르겠어. 흐름도 모르겠어. 자꾸 그러면 즐겨찾기를 이렇게 옆에 별에다가 노란색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놓으시고 차트 즐겨찾기를 켜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참고를 하는 게 업데이트 한번 하고 차트를 딱 눌러요. 그러면 만약에 앱 요양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시간대는 패스인데 제가 요거 쪼르륵 내려 선이 이렇게 다 밑에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근데 반은 파란 선이 위에 있고 종목들 중에 반은 파란 선이 아래 있어. 그럼 그냥 도합된 거. 근데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는데 파란 선이 대부분 아래예요. 대부분 아래고 이격이 난 애들도 상당히 좀 보이고 있어요. 상방은 거의 없죠. 이러면 백발백중 조정받아요. 비트는 조정받거나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거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즐겨찾기를 쭉 내렸는데 이 파란 선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반반이야. 그러면 시세를 알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횡보인가 봐.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이격이고 밑으로 삑삑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장이야 이게 아니라 인정받을 건가 봐 생각을 하시면 쭉 내려 이거 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난 추세를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내지는 중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무작정 롱진입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롱진입 할 거야? 지금 당장 이라기보다 이 원, 투, 쓰리 이런 데다 걸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긴 관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모르게 되면 떨어졌네. 떨려서 못 잡아요. 떨려서 못 잡는데 많이 빠져줬네. 그럼 나 여기서 일단은 경찰병원 바이 원에 도달을 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난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1차 진입 그리고 더 빠지면 2차 진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쿼트 차트가 전부 다 조정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숏 들어가자니 떨려. 음봉이 이렇게 떠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숏 진입이 떨리면 이렇게 롱 진입을 바이 원, 투, 쓰리 이런 지지선에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진입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려우지가 않아. 우리 가서 혼자 하려면 또 어려워. 그래서 스쿼트 차트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조정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리플 숏 진입 중이에요. 조정을 받을 것 같았고 그리고 시그널 RSI로 인해서 조금 여기 만약에 여기 순위 S로 인한 얘가 캔들 시그널을 바꾸지 않고 여기서 뭔가 하나 입절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시그널이 정 S2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파란 캔들로 바뀌면 초록 캔들, 빨간 캔들로 바뀌면 명확하게 또 쇼진이 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타이밍에 네, 예, 숏이 떴어요. 1시 49분에 S2 떴어요? 근데 여기는 변동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없어진 거예요. 안 떴어. 제가 다시 한번. 나한테 알람이 안 오지. 알람에는 S2가 1시 39분에 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49분, 1시 49분.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안 떴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뜰 수도 있고, 지금 2시 3분이어가지고, 그런데 2시 3분에, 그러니까 2시 타임에 여기에서 S2가 뜨더라도 3시 3분까지, 3시 1분에서 3분 사이까지 마감할 때까지 캔디 시그널을 유지를 하면 확정 시그널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캔디 시그널이 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뜨지 않았는데도 여기 올 때가 있나요? 응,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스코어 차트 2일 차트 가지고 많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지지받을 선은 3.1에서 3달러 사이예요. 첫 번째 얘가 지지받는 곳은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SR을 키지 않아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얘가 지지받는 곳은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3달러와 3.1달러 사이거든요. 얘가 말하는 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굳이 공부 안 하고 이거 그러면 얘가 말하는 여기랑 비슷해요. 그럼 여기다 걸어 놓으시는 게 더 이제 조금 하나하나 계속 뭔가를 확인시켜 주죠. 얘가 말해주는 얘가 말하는 예측선 그리고 지금 추세 그다음에 바이 원, 투의 금액들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된다라는 하나하나 근거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 롱으로 진입해야 되는 숏으로 진입해야 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늘려가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스쿼트는 이렇게 되는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 지금 아니, 하셔도 왜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 네네네네. 만약에 저기 전체 아까 그거 보니까 대체로 하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얘도 숏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숏으로 가면 숏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바이 원, 투에다가 우리가 저기 롱으로 걸어놓듯이 거기까지를 보시는 건가요? 숏의 그쵸. 매도점. 그쵸. 맞아요. 지금 여기서 롱진입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었다는 거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지고 조금 더 빠지면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근거는 일단은 여기 3달러. 여기가 1차적인 저한테서 근거이기도 하고 이 1 차트는 저는 흐름만 봐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1주 차트인데 1주 차트에서 1주 차트에서 1주 차트에서 얘가 여기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요 정도라고 보고 요 선에 뭐 와 있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게 되면 얘가 1차적으로 저항받는 구간이 여기예요. 저항받는 구간.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만 늘 그냥 발목과 그냥 목, 어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와 있었고 여기랑 제일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찾으시고 이런 부분이야. 그러면 얘가 뚝 떨구는데 뚝 떨구는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게 되는데 그 구간이 3달러에서 조금 더 빠지는 금액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한 번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더 빠지면 지금 3달러 밑에까지도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차트는 무조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요 구간을 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가는데 사람 심리가 여기서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얘가 한번 떨궜을 때 3달러 부근에서 저 지지를 받아. 그리고 좀 더 올린대요. 그리고 나서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려요. 어쨌든 얘는 3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지금 예측이. 그러니까 나는 굳이 요거를 겪기 싫으면 여기서 사고 팔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그렇게 할 건가 봐요. 이렇게. 그러다 빼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숏 진입 한번 익절을 하고 올리면 또 한번 숏 잡고 내려오면 또 익절하고 요렇게 스코어 차트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면 요렇게 하고 나면 얘가 2달러 부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숏으로 수익 내서 여기서부터 여기 롱으로 수익 내고 싶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내가 롱숏을 잡다는 거 어려우니까 적당히 숏으로 수익 내고 이제부터 걸고 밑에서부터 롱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의 기준은 바이 네. 1, 2, 3에다가 그렇죠. 맞춰놓고 네네네. 잘 확인을 해보시는 거네. 네네네. 체크를 많이 하면 체크를 많이 하면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수익 볼 수 있는 게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차트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최민경 아이오님 링크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링크 아니 샌드박스. 소중한 아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SA 샌드박스 여쭤보셨는데, 지금 스코어 차트 샌드박스 어떻게 보나요? 이틀 상간에 모든 종목이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데 그러면 영락 없이 조정은 받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뭐 이슈 때문에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샌드박스는 최민경 와이어님 제 생각에 롱 잡으셨을 것 같아요. 롱 잡으셨고 올라가는. 이러면 저는 내가 지금 어, 롱으로 내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어. 그래도 전 안 떨려요. 스코어 차트를 제가 굉장히 믿는 편이어서 저는 안 떨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말하고 있는 0.75선, 0.75, 0.75선을 여러 차례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다면 내가 손절하고 가는 게 더 수익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가는 게 수익이 좋은지를 따져보는 게 좋지만 지금 초보이시면 내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중이야. 그러면 제가 이틀 차트 다시 또 봐야 되겠지만 이틀 안에 얘가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틀 안에 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물을 타시는 그렇게 보시면 3주까지는 보시기가 어려워요. 전 1, 2주 가지고 물을 타는데 요선에서 물 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요 선이 바이 또 셀 될 거예요. 바이 셀, 그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내려와서 SR 선 누르게 되면, 그 0.6선, 0.6선, 얘가 딱 얘기해 주죠.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려있다. 그럼 여기서 물 타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 타시고, 어, 불안하면 내가 시드 분배가 좀 잘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시드 분배가 잘 안 돼 있으면 바이 원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시드 분배가 1차밖에 들어가지 않고 괜찮아. 라고 하면 여기서도 좀 태우고 여기서 태우고 마지막 여기서 확 태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내가 시드 분배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바이 원 비싸고 여기까지 혹시 하락하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2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스코어 차트 상으로는 저는 안 무서운데 이게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떨리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까지 멈추나? 이렇게 스코어 차트 상으로는 현재 0.6선까지 샌드박스는 내려갈 수가 있고 3주 차트로 다시 아까 이제 매물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점인 매물대 그다음에 올리게 되면 요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나의 위치는 여기에요. 현재 내 위치는 중간에 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올려도 좋고 만약에 내리면 요 선에서 1차, 2차 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리면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이제 현물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은데 선물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현물은 걱정 안 하고 여기서 다 타시면 돼요. 여기서 다 태우시면 이렇게 수익 구간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그널이랑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샌드박스도 곧 뜨겠죠. 어, S, S2 곧 뜰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런 패스하고 2부터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남은 시드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선물은 안 어려운데 발목에서 사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죠. 큰 욕심이지. 채민경은 저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안 들어가시려고 저점 기다리시는 거죠? 음. 그러면 요거 SR 기능 3번 키시고 이렇게 어, 나놓고 간다. 여기 그냥 여기 10만 원 예를 들면 여기 쬐끔 놔놓고 갈까 봐.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태우세요. 여기 요 금액 되는 거. 여기 그래서 지금 요 비트가 여기 금액 그다음에 이렇게 몰려 있는 데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사시고 여기서 사시고 총 네 번의 분할을 하셔야 되고 시드 네번 분할 수익 구간으로 바로 전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혹시 모르니까 시드는 그래도 다 태우지, 그러니까 현물이면 괜찮은데 식물은 다 태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현물 샌드 이렇게 들어가시면 수익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내려오시면 잡으세요. 오늘 다 조정을 받는다니까 오늘 타이밍 봐서 현물 조금씩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 엄청 하방 안 돼서 그게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샌드박스도 좀